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의 무역 적자국으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절대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발언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부 협상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또 관세 영향 속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백악관이 4월 2일에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한국을 거론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미 흑자 8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 측에서는. 그렇다면 그 이후로 비관세 장벽을 꼽으면서 철폐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비관세 장벽이란 게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뭐 두 나라가 교역을 할 때 무역 장벽이다 하면 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오는 상품에 관세를 매기잖아요. 세금을 매기는데 이러한 세금 이외에 그 상품, 어떤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통관 절차라든지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기술과 표정, 뭐라 그럴까요? 기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뭐 특허권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행정 절차들이 있어요. 통관뿐만 아니라 뭐 수입을 등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유엔의 그 무역 개발 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웅크타드라고 여기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관세의 약 한 3배 정도의 비용을 초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무역에 차질이 생기는 거고 미국이 이번에 유럽, 중국을 거론하면서 무역 적자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얘기하고 특히 이 비관세 장벽을 얘기했다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이 무역 협상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잘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다면 엄격한 인증 절차라든지 복잡한 행정 구조라든지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걸 철폐하라는 것은 이제 통관 절차를 완화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걸 완화해서 미국 상품이 예를 들면 한국으로 더 쉽게 수입이 되고 잘 유통될 수 있게 하라는 건데 지금 미국의 그 관세 및 무역 정책은 공정성과 상호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 관세나 보호 장벽, 비관세 장벽이 없다고 하면 상대국도 똑같이 해라. 그게 공정성이고 상호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같이 경쟁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큰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도 관세율은 많이 낮췄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 때문에 공산품에서는 관세가 거의 제로예요. 그리고 실효 관세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과 거래할 때 미국 수입품에서 수입액 대비 실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그 금액을 우리가 실효 관세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0.79, 0.8%밖에 안 되니까 관세 상당히 낮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세보다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커질 것이고 이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좀 약간의 월권 행위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또 내수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비관세 장벽으로서 검역이라든지 또 유전자 조작 상품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쿼터 안에서는 무관세지만 쿼터를 넘어가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면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배기가스 규제 같은 것도 비관세 장벽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온다고 그러면 한국 산업과 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산업이 좀 위축이 되면 실업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것도 사회적인 문제로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세 정책이고 무역 정책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활로를 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현재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즉 우리가 이만큼 부과를 하면 너네도 이만큼 부과를 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미국도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이제 뭐 물건 유통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그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한테는 좋은 건데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상품을 팔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팔면 여기서 또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 없애려는 건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약 한 400조 정도 되는 국세에서 부가가치세가 약 20%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세 수입의 주요한 부분인데 이걸 없애지 못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하나의 세금으로 관세라는 개념으로 보고 그만큼 우리 기업들한테 또 상호 관세 입장에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력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겠죠. 네, 부가가치세를 없애라 이런 압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없애려는 거 아니고 그만큼을 이제 관세로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네, 그만큼 4월 2일에 관세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물밑 협상을 하면서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야 할 텐데 현재 컨트롤 타워가 좀 부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긴박한 대처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범부처 차원의 협상단을 꾸려서 파견한다는 조치가 나왔어요. 현재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지난달인가요? 우리 이제 경제인들이 한번 갔다 왔고 지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 뭐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안건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듣고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론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한국의 대미 그 무역 흑자, 미국에 보면 적자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팔 수 있는 것들을 더 사서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뭐 조선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MRO라든지. 네. 그리고 원자력이나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에서 뭐 알래스카 유전 가스관 그또 개발에 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좀 잘 협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곧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결정을 발표를 하는데요. FOMC는 20일 새벽 3시쯤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동결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이제 0.5%로 동결했습니다. 시장 예상과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보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재개를 하고 연말까지 한 두 차례 더해서 1%의 정책 금리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결정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이번에 약 99%가 동결이에요. 그래서 요 3월 달에 연준은 정책 금리를 동결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 달에 이번 회의에서 그러니까 오늘 내일 새벽에 나오죠. 경제 전망을 수정을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점도표도 수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일부 지표가 지금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과 그리고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관세 관련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서 물가 전망은 약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제일 관심이 큰 그 점도표. 올해 몇 번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건데 네. 지난 12월 달에 2번 내린다고 이제 의견이 모아졌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2번보다 좀 많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기에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S&P 500 지수가 지난주 조정을 받기도 했고 간밤에 또 약간 하락 마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러한 영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FOMC 이후에는 좀 투자 심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오늘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나면서 제일 컸던 거는 기술주들이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이 M7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수익성 전망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가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만약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좀 더 그 비둘기파적인 도비시하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강조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뭐 연준이 정책 금리를 동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양적 긴축이라고 그래서 유동성을 늘렸던 부분을 조금씩 회수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뭐 6월 달이나 이 정도 돼 빠르면 좀 스톱할, 중지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좀 앞당긴다든지 아니면 이 양적 긴축, 지금 말씀드린 거 유동성을 줄이는 거, 양적 긴축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유동성을 더 주는 거니까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면 주식시장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보면 경기가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즉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아주 부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1990년대 중반이나 아니면 2012년, 13년의 경험을 보면 S&P 500 그 지수를 보면 거의 뭐 50% 이상씩 그 기간 동안 경기가 부진했던 기간 동안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서 위험 선호가 크게 약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이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뭐 적어도 2번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우려는 있지만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이 증시 아니면 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도 2026년에 대한 기대가 올해 하반기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세가 내년에도 연장이 되고 또 규제 완화가, 올해는 관세가 주요 이슈지만 내년에는 이제 규제 완화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시에는 좀 호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와 함께 또 이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